안녕하세요. 이번 주 월요일 마켓 브레이크 다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팔콘 트레이딩 멘토 에릭입니다. 우리는 3월 시장에 접어들면서 변동성이 더욱 커지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흐름과 거시적인 트렌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단순한 예측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철저한 위험 관리와 명확한 트레이딩 전략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장에서는 완벽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트레이딩을 오래 해온 저조차도 시장을 100%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분석하지만 매번 우리의 기대와 정확히 일치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한 주는 우리가 분석한 방향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고 이는 단기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주의 변동성이 여러분의 전체 연도의 수익률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인 예측 실패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포지션을 키우는 것은 더 큰 리스크를 초래할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을 철저하게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성장의 핵심은 리스크 관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시장에 맞는 트레이딩 플랜을 준비하며 자금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때때로 거래의 기회가 줄어들더라도 조급한 마음으로 무리한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도 있지만 관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수천만 원 이상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장이 어려운 시기에는 한 번의 실수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무분별한 거래로 단기간에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거래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베테랑은 시장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꾸준한 성과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성공적인 트레이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회가 왔을 때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 주 시장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며 어떤 포인트에서 거래 기회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 정치 및 경제 이슈에 대해서 달러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을 쌓아가는 전략으로 거래 계획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통해서 한 주에 대한 플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은 먼저 달러가 강세를 보였을 때 우리가 메인 통화상에서 어떤 거래 계획을 세울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우리는 유로 달러, 달러 엔, 그리고 금 차트에서 각각에 대한 반대되는 포지션에 대한 계획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로 달러에서는 숏 포지션을 가질 수 있고요. 달러 엔에서는 롱 포지션에 대한 전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질 수 있겠고요.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었을 때는 파운드 달러에서는 롱 포지션, 호주 달러에서는 롱 포지션, 금에서도 롱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확실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특정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무리하게 베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큰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클수록 리스크를 줄이고 여러 번 작은 승리를 통해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전략을 가지는 것이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의 일간 차트는 시가보다 높은 양봉에 대한 캔들로 마무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4시간 차트에서 보면 최근 가격이 이전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가격에 대한 고점을 형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략은 시장에 대한 풀백이 발생했을 때 가격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추세가 지속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거래 계획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직전에 대한 저점이 이탈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선택해 볼 수 있는 단기적인 거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최근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이 강한 움직임에 대한 형태 이후 수렴에 대한 구간을 형성하는지를 지켜보고요. 수렴에 대한 형태에서 저항을 돌파했을 때 이종 고점에 대한 가격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첫 번째 플랜으로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플랜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시장에서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하방 압력을 제공해 주는 차트가 형성되었을 때 우리는 더 조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강한 하방에 대한 압력을 통해서 이전에 대한 구조를 이탈하고 그 이후에 대한 가격에서 풀백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때 시장은 저항에 대한 하방 압력을 강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전에 대한 구조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이전에 대한 구조보다 낮은 위치에서 타이트한 수렴에 대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관여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한 계획은 트렌드가 이탈되었을 때 더 많은 하방 압력에 대한 전략을 선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플한 구조적 움직임을 따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 추세일 때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더 높은 저점 또는 이전에 대한 저점을 유지하며 가격이 수렴에 대한 형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되는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장이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통해서 가격의 하방 압력을 보여주고 저점과 고점을 낮추는 과정에서 추세 지속 가능한 패턴을 통해 지지선이 이탈되었을 때 하방에 대한 전략을 통해서 유연한 전략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각각에 대한 메인 통화상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포지션에 대한 계획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서 한 주 플랜을 준비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로 달러에 대한 차트를 살펴볼까요? 자, 현재 유로 달러에 대한 움직임을 일간 차트로 살펴봅시다. 최근 유로 달러는 시가보다 낮은 음봉에 대한 캔들로서 강한 하방 압력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임프레임을 낮춰서 4시간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죠. 자, 최근 4시간에 대한 차트에서는 가격에 있어서 주요 지지선보다 낮은 위치에 가격이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시장이 휩수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 트레이딩 플랜을 설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 대한 구조가 강한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했을 때 그 이후에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수렴을 통해서 시장이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롱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라가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선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전략을 살펴보죠. 자, 현재 낮은 타임 프레임에 대한 가격 구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구조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시장은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가격은 하방에 대한 압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가격이 강한 추세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통합 구간에 대한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통합 구간에서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점을 잡는 위치, 즉 직전에 대한 고점을 가지고 우리는 시장에서 통합 구간이 어느 정도에 대한 변동성을 가지고 횡보를 하는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시장은 오르고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수렴에 대한 형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수렴에 대한 형태를 통해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선택해 볼 수 있는데요. 시장의 풀백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자, 이때 시장에 대한 풀백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강한 하방 압력이 진행되고 시장은 이전에 대한 구조를 기반으로 여러 번 저항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입니다. 가격이 풀백을 형성했지만 이전에 대한 구조를 돌파하지 못하거나 또는 구조를 돌파했지만 강한 하방 압력을 제공하는 매도세에 대한 캔들이 여러 번 진행되었을 때 우리는 두 개에 대한 저항선에 대한 위치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풀백이 다시 한 번 더 발생하고 이전 구조에서 가격이 하방 압력이 제공되었을 때 이것은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에 대한 캔들이나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강한 매도에 대한 캔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매도에 대한 하방 압력이 나왔을 때 숏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우리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락에 대한 첫 번째 목표는 이전 저점에 위치했고 추세에 대한 목표는 가장 낮은 저점에 대한 가격을 목표로 긴 추세에 대한 방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강한 하락 추세 이후 수렴에 대한 과정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따르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에 있어서 현재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패턴에서 관여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플랜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 가격이 현재 진행 중인 매수 방향에 대한 움직임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먼저 주간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봅시다. 자, 최근 주간 차트에서 움직임에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시장이 최근 일간 차트에 대한 구조 또는 주간 차트에 대한 구조에서 이전에 대한 레벨에서 강한 반등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차트에서 가격은 통합 구간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고요. 일간 차트에서 가격은 내부 구조에서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가격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시장은 직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시간에 대한 차트에서 우리가 그럼 관여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현재 이전 저점보다 높은 위치에 대한 가격을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격에 대한 급격한 회복이 발생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가격을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시장은 급격하게 하락했고 우리는 여기서 즉각적인 매수에 대한 플랜을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요 지지선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강한 매수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반등이 나오고 시장에 대한 풀백이 진행되었을 때 이 풀백에서 낮은 타임프레임에 대한 수렴을 기대해 보세요. 시장에 대해서 수렴이 진행되고 수렴에 대한 저항 이탈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단기적인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시장이 급격한 상승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급격한 상승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고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수렴에 대한 이탈이 발생했을 때 롱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거래에 대한 목표는 이전 고점과 또는 추세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가장 높았던 고점의 목표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두 가지 플랜을 통해서 한 주에 대한 거래를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네. 자, 호주 달러에 대한 차트를 살펴볼까요? 현재 호주 달러는 단기 상승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호주 달러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방향성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최근 호주 달러는 익스펜딩에 대한 가격 구조를 통해서 시장이 트렌드 상단에서 하방 압력을 받으며 매도에 대한 움직임으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주에 대한 플랜에서 어떤 전략을 선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첫 번째로는 강한 하방 압력 이후에 통합 구간에 대한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통합 구간은 최근 하락 돌파된 구조보다 낮은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1시간에 대한 차트를 봅시다. 자, 1시간에 대한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 시장은 구조적으로 고점이나 저점을 낮추는 추세에 대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며 가격은 하방에 대한 모멘텀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가격에 대한 기준점으로 설정하는 구간은 직전 고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이 강하게 작동이 되면 시장은 이 직전에 대한 고점보다 낮은 위치 또는 이러한 고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며 수렴에 대한 형태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이 강하게 작동이 되면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이전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하고 매도에 대한 추세를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때 시장에서 강한 저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위치는 최근 돌파되었던 이전에 대한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는 플립존에 대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호주 달러에 대한 매도 플랜을 설정하는 경우 가격에 대해서 트렌드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식별 가능한 패턴을 기다려 보세요. 가격에 있어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여러 번 저항선에 충첩되는 구간이나 또는 시장에서 통합 구간을 완성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플랜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는 리스크에 대한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더 낮은 저점을 목표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저점보다 낮은 위치에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을 선택을 해볼 수 있어요. 이때 하락에 대한 목표는 가장 낮은 저점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첩됐던 가격에 대한 구간을 통해서 높은 손익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해볼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첫 번째 트레이딩 플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트레이딩 플랜은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 가격이 급격한 상승 구조가 나온 이후에 대한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시장에서 통합 구간에 대한 움직임이 아닌 가격에 대한 급격한 상승을 통해서 시장이 회복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상승 구조를 보이고 그 이후에 대한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에 대한 가격 풀백이 형성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전에 대한 구조입니다.
이전에 대한 지지선이 다시 한번 더 저항선에 대한 시점을 상승 돌파하며 가격에 대한 수렴이 형성되었을 때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장에 대한 수렴에서 거래하지 않고 수렴에 대한 저항선이 돌파되었을 때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설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가격을 관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급하게 거래하지 않고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고 그 이후에 거래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거래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장이 풀백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롱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시장이 강한 매수에 대한 모멘텀을 형성하고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수렴에 대한 패턴을 기다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저항선이 돌파된 이후에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이것이 트레이딩 플랜에 대한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시장이 처음에는 가격에 대한 풀백이 발생했을 때 이전에 대한 구조나 최근 돌파됐던 지지선은 저항선으로 작동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통합 구간이 형성되었을 때는 우리는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지지나 저항선에 대해서 두 개 이상에 대한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트렌드가 발생하는지 지켜보세요.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트렌드에 대한 저항점에서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플랜이고요. 두 번째 플랜은 시장에 대한 이전 고점을 상승 돌파하며 급격한 매수세에 대한 움직임이 형성되었을 때입니다. 시장이 급격한 매수세를 형성하고 풀백을 형성하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패턴이 나왔을 때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수렴에 대한 패턴에서 저항선이 돌파되었을 때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보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파운드 달러에 대한 차트를 살펴봅시다. 자, 파운드 달러에 대한 일간 차트를 살펴보면요. 네, 파운드 달러는 현재 일간 차트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풀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가보다 낮은 음봉에 대한 캔들로 마무리되면서 일간 차트에 대한 이전 저점에 위치해 있어요. 타임프레임을 낮춰서 4시간 차트를 봅시다. 현재 파운드 달러는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달러에 대한 강세가 진행되면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줄 수 있는 주요 변곡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플랜은 주요 지지선에서 반등이 발생한 이후에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주요 저항선이 형성되고 풀백이 발생했을 때,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풀백이 발생했을 때 이전에 대한 구조를 돌파하지 못하면 매도에 대한 플랜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차트를 보죠. 현재 내부에 대한 구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시장에서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하락에 대한 추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설정하는 구간은 시장은 최소 이전에 대한 구조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해야 됩니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시장은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이 구조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수렴에 대한 형태가 있었을 때 매수에 대한 플랜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에 대한 매수는 좋은 이점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래소 높은 손익비에 대한 이점을 제공해 주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시장이 현재 하락하는 추세에서 구조적 반전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하고 그 이후에 대한 움직임의 수렴점에서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렴에 대한 패턴에서 트렌드에 대한 하단 레벨에서 여러 번 가격에 대한 지지와 저항을 확인했을 때 매수 캔들에서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 플랜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 더 많은 하방 압력이 발생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 대한 구조적인 움직임보다 가격 움직임보다 낮은 위치를 보여주고요. 시장에서는 풀백이 발생하지만 하방에 대한 압력을 통해서 가격이 수렴하는 형태를 보여줬을 때입니다. 이때 지지선이 이탈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숏 포지션에 대한 위치는 이전에 대한 각각 저점들을 목표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이런 단기적인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에 대한 거래 계획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키위 달러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보죠. 자, 키위 달러는 우리가 저번 한 주에 대한 거래 계획부터 꾸준히 매도에 대한 플랜을 가져가고 있죠. 최근 가격에 대한 구조는 어떻습니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에서 강한 하방 압력이 나오면서 시장은 이전에 대한 구조보다 낮은 위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낮은 타임 프레임을 살펴봅시다. 자, 1시간에 대한 차트를 보면 최근 가격은 급격한 하락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통합 구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 상승세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격에 대한 변동성은 매우 큽니다. 또한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 큰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키위 달러에서 롱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요 지지선보다는 높은 위치에 가격이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달러에 대한 강세가 지속된다면은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추세에 대한 하방 압력에 대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고, 그것은 지지선보다 낮은 위치에서 가격은 저항으로 작동되며 하방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 타임 프레임을 낮추기 전 여러분들이 가격에 대한 구조를 확대를 통해서 어떻게 플랜을 짜갈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면은 시장은 구조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격은 강한 하방 압력을 통해서 강한 추세가 진행이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은 시장에 대한 통합 구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 대한 구조를 충분히 기다려 보세요. 거래를 급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시장에서 거래에 대해서 진입하기 전 가격이 충분히 형성이 되었는지를 보고 그 다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수렴에 대한 형태나 또는 통합 구간에 대한 움직임을 기다리고 일정한 패턴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하는지 기다립니다. 자, 시장에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트렌드에 대한 저항점 또는 직전에 대한 고점을 통해서 시장이 가격을 테스트했을 때 여러분들은 매도에 대한 플랜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자,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트렌드에 대한 저항점에서 강한 음봉에 대한 캔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숏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이때 시장에서는 트렌드보다 높은 위치에서 스탑을 설정할 수 있고요. 하락에 대한 첫 번째 목표는 이전 저점에 위치했으나 이것은 손익비가 1대2 이상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더 낮은 목표는 이전 저점에 위치했습니다. 이때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트렌드가 이탈되면 더 많은 하방에 대한 압력이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플랜은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선택을 해볼 수 있죠? 바로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입니다.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은 시장에 대한 구조가 급격한 상승에 대한 구조를 여러 번 만들어준 이후에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고요. 시장에서 급격한 매수세 이후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에 대한 수렴에 대한 패턴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5분이나 15분에 대한 차트를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5분이나 15분에 대한 차트에서 저항선이 돌파되었을 때 매수에 대한 플랜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가격에 대한 급격한 V자 회복 이후에 낮은 타임 프레임에 대한 수렴에서 저항선이 돌파됐을 때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파운드 오지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죠. 자, 최근 파운드 오지에 대한 차트는 이전에 대한 구조에서 가격에 대한 저항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요 저항선을 돌파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파운드와 호주 달러의 상대적 강세에 따라 변동이 결정이 됩니다.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우리는 강한 상승을 예측할 수 있지만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시장은 급격한 매도를 통해서 하방 압력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가격에 대한 전략을 가질 때 1시간에 대한 차트를 기준으로 가져가 볼 수 있어요. 현재 위치에서 우리는 시장에 대한 구조가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을 형성하거나 고점과 저점을 낮춘 트렌드를 보여주고 그 이후에 대한 가격이 하방에 대한 압력을 제공하는 매도에 대한 패턴이 형성됐을 때 숏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패턴입니다. 시장이 이전 구조보다 낮은 위치에서 하방에 대한 압력이 제공됐을 때 그러한 패턴이 형성됐을 때 매도에 대한 플랜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매수에 대한 플랜은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시장에 대한 구조가 현재 위치에서 수렴을 제공하거나 트렌드를 돌파했을 때, 자, 이 과정에서 트렌드가 돌파되었을 때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플랜을 설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항선을 확실하게 돌파 후 가격이 한 번 더 수렴을 했을 때입니다. 네, 이것이 가장 좋은 베스트에 대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스트 전략이고, 시장이 저항을 돌파하고 저항선에서 충분한 수렴을 걸치고 이 단기적인 수렴에서 저항을 돌파했을 때가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상승에 대한 목표는 주간 차트에 대한 이전 구조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높은 위치에 상승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강한 추세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플랜을 가지면 안 되는 위치는 바로 이전에 대한 구조보다 높은 위치에서 가격에 대한 수렴이 있을 때 하방에 대한 거래를 하는 것은 매우 리스크가 높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우리가 매도에 대한 플랜을 가지는 위치는 이전에 대한 구조보다 낮은 위치에서 하방에 대한 압력을 제공하는 패턴이 있었을 때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매수에 대한 플랜은 시장이 이전에 대한 일간 차트에 대한 저항선을 돌파하고 수렴에 대한 패턴을 형성했을 때 이탈되는 시점에서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지캐드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죠. 자, 현재 오지캐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렌드에 대한 지지선을 이탈하는 시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오지캐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영향을 줄 수 있죠. 자, 그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봅시다. 우리는 오지캐드에서 한 주에 대한 플랜을 매도 플랜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보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지지선보다 가격이 낮은 위치에 있고 시장에서는 단기적 풀백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죠. 자, 차트를 축소해서 보면 어떤 움직임이 보입니까? 네, 가격이 강한 하락 추세 이후에 통합 구간에 대한 움직임에서 하방 압력을 제공하는 매도에 대한 패턴이 있었고 최근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지지선에 대한 이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매도에 대한 압력이 제공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1시간에 대한 차트를 봅시다. 최근 1시간에 대한 차트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패턴에 대한 움직임은 타이트한 가격 수렴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하방 압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방 압력이 존재한 이후에 어떻게 됐죠? 가격은 다시 한 번 더 풀백을 보여주며 이전에 대한 구조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움직임은 무엇이 있나요? 네, 시장에서 하방에 대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매도에 대한 패턴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5분봉에 대한 차트를 봅시다. 최근 5분봉에 대한 가격 구조는 어떻습니까? 고점이나 저점을 높이는 추세적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시장에서 하방에 대한 압력을 제공하거나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하거나 그리고 나서 가격에 대한 구조가 하방을 압력을 알리는 낮은 타임 프레임에 대한 수렴 이탈이 발생했을 때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시장에서 현재 가격을 기반으로 수렴에 대한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플랜은 두 가지 전략을 선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에서에 대한 수렴 이탈이 있었을 때를 첫 번째 숏 포지션에 대한 기회가 발생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대한 저점에서 풀백이 발생하거나 이전에 대한 구조를 두고 다시 한 번 더 하방 압력에 대한 저항이 진행됐을 때 리스크에 대한 숏 포지션 거래를 선택해 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매도에 대한 플랜이 진행됐을 때 강한 하방 압력이 진행되며 다시 한 번 더 시장은 이전 구조에 대한 저점까지 열려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한 주에 대한 플랜을 준비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지키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죠. 현재 오지키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면 시장에서는 익스펜딩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지키는 우리가 저번 전략에 있어서도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지속적으로 언급했죠. 시장에 대한 타임 프레임을 일간 차트로 보면 현재 최근 가격에 대한 구조는 어떻습니까? 강한 하방 압력이 제공되고 단기적인 통합 구간이 형성이 됐어요. 자, 이 강한 하방 압력이 제공된 자리는 이전에 대한 구조를 돌파하지 못하고 시가보다 낮은 음봉에 대한 캔들로 거래량을 동반한 차트가 나왔습니다.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볼까요? 시장은 구조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차트를 보여주고 통합 구간을 형성하죠. 우리는 통합 구간에 대한 상단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트렌드에 대한 저항선에서 리스크에 대한 진입 거래 기회가 두 번이나 발생을 했는데요. 저는 리스크 축소에 대한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시장에서 강한 하방 압력이 제공된 이후에 여기서 가격은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하는 구조적 움직임을 형성합니다. 네, 시장에서는 가격에 대한 저점을 낮추는 형태죠. 이때는 유동성에 대한 확보 이후에 직전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캔들에 대한 형태가 발생하고 급격한 변동성을 통해서 이전에 대한 저점보단 낮은 저점을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급격한 V자 반등이 나오지만 시장에서는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에 대한 주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락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대한 가격은 타이트한 수렴이 발생하게 됐어요.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장이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매도에 대한 플랜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방 압력을 나타내는 패턴이고요. 지지선이 이탈됐을 때 숏포지션에 대한 플랜과 하락에 대한 목표는 이전 저점 또는 가격이 중첩된 레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손익비가 1대3을 제공해주는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단기 거래에 대한 목표는 1대3의 손익비, 추세에 대한 목표는 각각에 대한 이전 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매도에 대한 플랜이 지속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주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파운드 키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파운드 키에 대한 일간 차트를 볼까요? 자, 현재 일간 차트를 보면은 시장은 구조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상승에 대한 채널을 보여주고 있죠. 주간 차트를 봅시다. 자, 시장에서는 가격이 여러 번 하락했던 구조에서 이전 고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곳은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는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간 차트를 볼까요? 자, 가격이 이 변곡점에서 현재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전략은 트렌드 상단을 기다리는 겁니다. 트렌드 상단에선 가격은 구조적인 반전을 통해서 트렌드 하단 또는 이전 저점 레벨까지 떨어지는지를 지켜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플랜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현재 위치에서의 전략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최근 돌파됐던 구조가 존재합니다. 자, 현재 이 돌파된 구조는 우리의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 기준점을 가지고 어떻게 거래에서 활용할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자, 차트를 봅시다. 네, 1시간 차트를 보면 어떤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가격이 상승한 이후에 통합 구간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죠. 현재 우리는 여기서 가격에 대한 관찰을 진행합니다. 매수나 매도에 대한 플랜을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떤 움직임입니까? 네, 가격에 대해서 강한 하방 압력을 제공하는 차트가 여러 번 나오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후에 가격에 대한 풀백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시장에서 이전에 대한 구조보다 낮은 체인지 오브 캐릭처가 단기적으로 진행됐지만 이것이 반드시 추세에 대한 반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격은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차트가 여러 번 반복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수렴 구간에서 타이트한 매도에 대한 플랜을 제공해 주는지 이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매도에 대한 플랜을 제공해 주는 강한 하방 압력이 형성되는 구간은 일간 차트에 대한 이전 구조보다 낮은 위치에서 가격이 짧은 수렴을 통해서 지지선이 이탈됐을 때 즉각적인 매도세가 더 빨리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매도에 대한 플랜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참고하면서 가격 변동을 좀 기다려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로우즈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죠. 자, 현재 유로우즈에 대한 차트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트렌드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은 트렌드 상단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한 주에 대한 플랜에서 유로우즈 같은 경우는 매수에 대한 플랜을 통해서 롱 포지션에 대한 수익 청산을 진행했었는데 현재는 이전 고점을 두고 가격이 강한 하방 압력을 제공하고 있죠. 유로우즈에 대한 가격은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플랜을 설정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현재 트렌드에 대한 구조를 살펴봅시다. 네, 트렌드에 대한 구조를 가격을 살펴보면 앞서 설명했던 파운드 키나 오지 키와 비슷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시장이 고점과 저점을 높이고 있고 이전에 대한 구조에 도달하고 있지만 이전에 대한 구조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하며 단기적인 하방에 대한 압력을 제공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하방 압력이 진행됐을 때 즉각적인 매도에 대한 플랜을 선택하지 않고 항상 가격을 더 많이 관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장에서는 하방 압력이 진행되면서 구조적으로 낮아지고 가격이 풀백이 발생했을 때 이전에 대한 구조나 직전에 대한 구조에 대한 가격에서 지속적인 매도에 대한 압력이 제공되는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이러한 통합 구간이 형성되었을 때 이탈되는 시점에서 더 많은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방에 대한 압력이 제공되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기대치에 대한 수익은 이전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다시 한 번 더 목표로 가져갈 수 있다. 시장은 익스펜딩에 대한 가격 구조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죠. 네,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하방 압력이 진행됐을 때는 이전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이 형성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에 대한 플랜을 급하게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시장에 대해서 가격을 관찰하고 고점과 고점 연결하는 트렌드에 대한 저항점에서 정말 가격이 반전이 돼서 우리가
매도에 대한 플랜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위치가 만들어지는지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전 구조보다 낮은 위치에서 더 많은 하방 압력이 발생하거나 그 이후에 시장에 대한 작은 수렴을 통해서 지지선이 이탈됐을 때 숏 포지션에 관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트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달러 프랑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죠. 자, 달러 프랑에 대한 일간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보면 최근 구조가 이전 구조에서 저점에서 강한 풀백이 형성이 되었죠. 낮은 타임 프레임을 봅시다. 자, 4시간 차트에서 내부에 대한 구조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가격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전략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은 시장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가격에 대한 풀백이 발생했을 때 이전 저점에서 수렴을 통해서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수렴 패턴이 형성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트렌드 하단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렴 패턴이 충분히 형성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상승에 대한 첫 번째 목표는 직전에 대한 고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를 따르는 계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구조적으로 무너지지 않았고 지속적인 고점과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가격 불백이 발생했을 때 이전에 대한 구조에서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수 가이드를 통해서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속적으로 따르는 전략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기 거래에 대한 계획을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달러엔에 대한 차트를 살펴볼까요? 자, 현재 달러엔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전 저점에서 가격이 강한 반등이 진행이 됐습니다. 4시간 차트를 볼게요. 네, 시장에서는 직전에 대한 구조보다 높은 구조적 가격을 테스트를 했고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최근 저항 레벨이 지지 레벨로서 플립존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것은 달러 프랑과 동일한 거래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네,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는 과정에서 이전에 대한 구조를 두고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수 가이드를 선택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풀백이 발생했을 때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매수 가이드가 형성이 되는지를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일에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수 가이드가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반드시 매수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유연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에서 현재 거래로서 롱 포지션에 대한 계획을 가질 수 있는 구조적인 이유는 시장의 통합 구간을 통해서 가격이 저항을 돌파했고 이전에 대한 구조를 통해서 가격이 수렴이 진행됐을 때 수렴에 대한 움직임에서 가격에 대한 이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트렌드가 돌파된 이후에 거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돌파되기 전 가격에 대해서 이점이 있는 자리에서는 롱 포지션 거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대한 고점까지 시장에 대한 추세가 진행되는지 관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골드에 대한 차트를 살펴볼까요? 골드에 대한 차트는 우리가 이제 저번 거래 계획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어디에서 가져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시장에서는 이전 구조에 도달하면서 강한 아랫꼬리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보면은 시가보다 높은 양봉에 대한 캔들로서 약세 캔들을 감싸는 장악형 캔들이 나왔어요. 1시간 차트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네, 1시간 차트에서도 강한 장악형에 대한 캔들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시장은 구조적으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전 구조보다 낮은 하방 압력에 대한 차트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가격을 봅시다. 시장은 여전히 하방에 대한 압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즉각적인 매수에 대한 플랜을 설정하는 것은 리스크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특히 1시간 차트에서 가격에 대한 구조적인 하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에 대한 플랜에서 리스크가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두 가지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장이 상승해서 이전에 대한 구조를 돌파한 이후에 시장에 대한 풀백이 형성됐을 때입니다. 이때는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수 가이드를 통해서 구조적 반전이 됐을 때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플랜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플랜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하락이 한 번 더 진행되거나 이전에 대한 구조에서 급격한 매수세가 유입됐을 때 그 이유에 대한 작은 수렴에 대한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추세가 반전이 되는지를 지켜보세요. 이것은 굉장히 타이트한 수렴에 대한 패턴을 통해서
저항선이 돌파됐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죠? 네, 시장에 대한 구조가 즉각적인 상승 모멘텀을 통해서 이탈이 진행되었을 때요. 이전 구조보다 높은 위치 그리고 지속적인 고점과 조점을 높이는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수렴 형태가 나왔을 때 저항선이 돌파되는 시점에서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저항선이 이탈되는 시점에서 매수 플랜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새 플랜을 우리가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은 이제 나스닥에 대한 차트를 살펴봅시다. 나스닥에 대한 차트는 현재 이전 저점에 가격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 주간 차트로도 먼저 볼까요? 시장이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전 구조에 대한 레벨에서 가격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일간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봅시다. 현재 시장에 대한 가격을 보면은 익스펜딩에 대한 구조로서 가격이 진행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차트예요. 만일에 시장이 해당 저점에서 반등을 통해서 상승에 대한 구조가 진행됐을 때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트렌드에 대한 저항선까지 상승에 대한 목표를 열어두게 됩니다. 타임프레임을 낮춰서 4시간에 대한 차트를 보죠. 현재 4시간에 대한 차트는 내부 구조에 대한 가격은 강한 하방 압력을 통해서 움직임을 주고 있고 트레이딩에 대한 거래 범위는 직전 고점과 직전 저점, 새로운 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시간 차트를 봅시다. 네, 1시간 차트에서 가격에 대한 구조는 여전히 내부 구조에 대한 가격이 하방에 대한 압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가격이 지지 및 저항선에 대한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전에 대한 지지선이 저항선으로서 작동되는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즉각적인 매수에 대한 플랜은 좋은 거래라고 볼 수 없겠죠. 만일에 우리가 이 차트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풀백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가격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자,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에서 직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했지만 종가상 캔들에 대한 이탈은 없고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는 시가보다 높은 캔들로서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 과정에서 캔들에 대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네, 두 번에 대한 고점을 돌파를 했죠. 시장에서는 BOS에 대한 구조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 차트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풀백이 진행됐을 때 이점이 있는 자리는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네, 가격에서 깊은 풀백이 형성이 되었을 때 이점이 있어요.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만일에 시장에 대한 가격이 더 상승하지 않고 풀백이 발생했을 때는 최근 상승 돌파했던 구조물 또는 피보나치 풀백에 있어서 50%보다 낮은 위치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가격에 대한 기준은 바로 이 약세 캔들을 감싸는 위치에 있겠죠. 네,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시장에 대한 가이드를 따르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더 많은 상승 돌파가 아닌 가격적인 풀백이 발생했을 때 이전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가격이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수 가이드를 따른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더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단기적으로 설정을 해볼 수 있고요. 이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은 각각에 대한 내부 고점이나 일간 차트에 대한 높은 타임 프레임에 대한 고점을 각각에 대한 타겟으로 설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크립토 차트를 볼까요? 자, 크립토 차트에 대한 비트코인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월요일 마켓 브레이크다운이나 주중 마켓 리뷰, 저번 주중 마켓 리뷰와 저번 월요일 마켓 브레이크다운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속적인 매도에 대한 플랜을 바라보고 시장이 어느 위치에서 이제 매수에 대한 플랜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죠. 현재 시장에서는 이전에 대한 구조까지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에 대한 풀백이 발생했을 때 최근 지지받았던 구조는 저항에 대한 하방 압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위치예요. 따라서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여러분들이 거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가격이 고점과 저점을 낮추고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매주 포지션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임 프레임을 4시간에 대한 차트로 확대를 해서 봅시다. 시장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추세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요. 시장에 대한 풀백이 발생했을 때 이전에 대한 고점은 매도에 대한 주문이 지속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포지션을 열기에 리스크가 높은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장에서는 통합 구간에 대한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시장에 대한 가격이 상승해서 이전 고점에 돌파했을 때 이 높은 타임 프레임에 대한 직전 고점 레벨에 돌파했을 때 이 돌파에 대한 움직임이 가짜 돌파일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돌파에 대한 실패가 이루어지면 시장에서는
급격한 하방 압력에 대한 주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방 압력이 발생하게 되면 수렴이 발생하게 돼요. 이 수렴은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 수렴에 대한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지지선이 이탈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설정해서는 안 돼요. 즉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시장이 상승했지만 자,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캔들에 대한 종가상 돌파가 아닌 윗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시가보다 낮은 음봉 캔들이 나왔을 때, 그래서 시가보다 낮은 음봉에 대한 캔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저점을 낮추거나 직전 저점에 대한 성격 변화가 발생하거나 그 이후 시장이 수렴을 통해서 지지선에 대한 이탈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매수에 대한 플랜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 수렴에 대한 패턴이 4시간 차트에 대한 직전 고점에서 직전 고점보다 낮은 위치에서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강한 하방 압력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강한 하방 압력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보일 수 있는 차트적인 움직임은 직전에 대한 저점을 낮추는 과정에서 풀백이 발생하면서 통합 구간에 대한 움직임을 단기적으로 형성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위치에서 통합 구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은 시장에서는 저점에 위치했을 때 좋은 매수에 대한 플랜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매수에 대한 플랜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단기적인 매수에 대한 플랜에 대한 거래 계획은 매우 심플합니다. 현재 내부에 대한 가격 구조를 볼까요? 1시간 차트로 확대해 봅시다. 4시간 차트에서는 직전에 대한 고점에 위치했고 1시간 차트에서는 내부 구조에 대한 고점을 돌파한 시점이에요. 이 과정에서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고점과 저점을 높이며 내부 구조적인 상승에 대한 BOS에 대한 움직임, 즉 구조 이탈을 유지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직전에 대한 저점에 대한 가격들은 각각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시장에 대한 풀백이 발생했을 때 매수에 대한 플랜을 단기적으로 고려하려면 어느 위치에서 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기준을 이 최근 만들어준 직전 저점을 기준으로 둘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데이 트레이딩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 자 가격이 하락했을 때 구조적으로 낮아지는 위치에서 시장에 대한 풀백이 다시 한 번 더 발생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풀백이 발생하고 이탈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간단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어떤 움직임입니까? 네, 최근 저점으로부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통합 구간을 형성하는지를 지켜보는 자리예요. 네, 이 통합 구간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은 횡보하는 구간에서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따르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레벨은 직전 저점에 대한 레벨이 기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에 대한 플랜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는 시장에 대한 풀백이 가격이 발생했을 때 직전에 대한 저점을 가격이 존중하면서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발생하는지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구조적으로 상승 돌파하거나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수렴을 통해서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저항선이 돌파되는 시점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목표는 일간 차트 또는 4시간 차트에 대한 고점이나 시장에서 가격에서 거래량이 촉발됐던 자리를 각각에 대한 목표로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높은 타임 프레임에 대한 목표는 가장 높은 고점에 위치해 있지만 4시간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수 있는 거래량이 촉발됐던 자리는 최근 하방 압력을 제공해 줬던 자리가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 관리와 리스크 관리를 신경 쓸 필요가 있고, 만일에 이러한 플랜을 통해서 시장이 반등했을 때 여러분들은 특정 손익비가 지난 시점에서는 어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네, 트레이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손익분기점에 대한 설정이나 TSL 트레일링 스탑로스를 통해서 가격을 방어하면서 수익을 지키는 전략도 선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이딩에 있어서 플랜에 있어서 하나를 좀 더 이야기를 드리면은, 자 4시간 차트에서 만일에 시장에 대한 구조가 상승 돌파했을 때입니다. 이때 종가상 캔들이 직전에 대한 구조보다 높게 돌파했을 때 이때 여러분들은 시장에 대한 풀백이 강하게 나오면은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구간에서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구조적인
고점을 상승 돌파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성격 변화에 대한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저점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때 가격에 대한 풀백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거래에 대한 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저점과 고점에 대한 딜링 레인지를 설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디스카운트에 대한 영역, 피보나치 레벨에서는 50%보다 낮은 위치에서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수 가이드를 따를 수 있어요. 이것은 거래에 대한 이점이 있는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구조적 반전이 형성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직전에 대한 고점을 단기적인 목표로 가져가는 전략을 선택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차트에서 거래를 하지 않고요. 하락이 마무리가 되고 구조적으로 추세에 대한 매수세가 나오거나 그 이후에 대한 가격 풀백 또는 수렴에 대한 과정에서 저항선이 돌파됐을 때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따라가는 전략을 항상 선택해 볼 수 있다. 자, 이때 조건은 무엇입니까? 4시간 차트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양봉에 대한 캔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 종가상 캔들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풀백이 나왔을 때는 이 풀백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을 정리를 해보죠. 네, 4시간 캔들에 대한 고점을 돌파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라 그랬죠? 네, 속임수가 발생하는지, 시장이 가격을 돌파했지만 급격한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 캔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윗꼬리가 달리는 음봉 캔들이 나오거나 또는 시장에서 그 다음 수렴에 대한 패턴이 나왔을 때, 이때는 시장에 대한 풀백이 나올 수 있다 그랬죠. 네. 이때는 이 구간에서 트레이더들이 단기적인 매도에 대한 하방 압력을 가져가는 전략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특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4시간 캔들에서 이 직전에 대한 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종가상 캔들이 있었을 때는 시장에 대한 풀백이 발생하게 되면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가격에 대한 풀백이 발생했을 때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때 매수에 대한 플랜을 가져갈 때는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수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플랜은 뭐가 있습니까? 네, 시장에 대한 구조에서 두 번째 플랜은 직전에 대한 구조를 두고 현재 가격이 돌파되지 않은 시점에서 직전에 대한 구조를 두고 가격이 단기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이 과정에서 수렴에 대한 패턴을 통해서 돌파 거래에 대한 계획을 일시적으로 선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하락이 진행되었을 때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가격에 대한 하락이 진행되면서 이 직전 저점을 도달했을 때 이때는 가격에 대해서 급격한 V자 가격 회복이나 낮은 타임 프레임에 대한 성격 변화 또는 급격한 V자 회복 이후에 수렴을 통해서 저항선이 돌파되었을 때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전략들을 단기적으로 준비해 보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립토에 있어서 이더리움 차트도 볼까요? 이더리움 차트에 대한 주간 차트를 보면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에 대한 전략은 매우 심플해요. 박스권 하단에서는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준비하게 되고요. 박스권에 대한 상단에서는 롱 포지션에 대한 포지션 청산 또는 돌파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게 됩니다.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차트에 대한 구조를 보면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주간 차트는 박스권 전략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는 항상 매수에 대한 플랜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트에 대한 전략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선택은 구조적 반전에 대한 움직임을 기다리거나 또는 가격에 대한 매수세 이후 수렴에 대한 형태를 통해서 저항이 돌파됐을 때 관여할 수 있겠죠. 매우 심플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가격 구조는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4시간 차트에서 가격은 하락하는 차트예요. 네, 고점과 저점을 낮추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높은 타임 프레임에 대한 구조적 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하방에 대한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점을 가지는 자리는 이전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보여주는 자리 또는 가격에 대해서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어떤 매수 가이드를 통해서 구조적인 반전, 가격에 대한 성격 변화가 발생하는 자리에서 이점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첫 번째, 시장이 낮아졌을 때입니다. 시장이 낮아지면서
이전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했을 때, 이때는 박스권 하단에서 가격에 대한 급격한 매수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매수에 대한 이점이 생겨요. 이때 저점에서 우리는 매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하락할 때는 음봉에 대한 캔들에서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롱 포지션에 대한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음봉에 대한 캔들이 아닌 양봉에 대한 캔들에서 거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에 대한 회복이 발생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급격한 가격 회복 이후에 시장에 대한 풀백이 짧게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형성됐을 때 시장에 대해서 저항선을 돌파되는 시점에서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여러분들이 단기 거래 계획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이때 이 단기 거래 계획에서 추세가 진행이 되면 어떤 전략을 선택을 해볼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은 트레이드 관리를 통해서 긴 추세에 대한 전략도 가능하겠죠. 이때 이 가격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트레이딩 플랜에 있어서 특이점은 이전 저점보다 낮은 위치에서 가격이 급격한 매수세에 대한 회복을 보이고 수렴에 대한 이탈점이 있었을 때 그 가격에 대한 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플랜은 무엇이죠? 네, 시장에 대한 구조가 수렴에 대한 패턴을 형성했을 때, 이때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지지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렴에 대한 형태에서 트렌드 하단에 위치했을 때 가격에 대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 수렴에 대한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패턴이 완성에 대한 단계가 아니죠. 수평에 대한 단계로도 가격의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에 대한 플랜을 두 번째로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이 직전에 대한 저점을 기준으로 시장이 여러 번 지지와 저항을 보여주는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가격이 내리거나 또는 오르는 과정에 대한 움직임을 여러 번 테스트했을 때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지지선을 여러 번 테스트하는 위치에서 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에 대한 움직임에서 강한 상방 압력을 제공하는 양봉 캔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조금 더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트렌드보다 낮은 위치에 보통 스탑을 걸게 되고요. 상승에 대한 첫 번째 목표는 이전 고점에 위치해 있다. 이런 리스크에 대한 거래 기회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플랜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네, 시장이 강하게 상승해서 높은 타임 프레임에 대한 이전 구조를 돌파했을 때 일간 차트에서에 대한 돌파나 또는 가격 상승에 대한 구조를 통해서 돌파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대한 가격의 풀백이 발생했을 때는 구조적 상승 돌파가 진행된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거래에 대한 계획을 가질 수 있어요. 롱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좀 더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높은 타임 프레임에 대한 하락 추세에서 구조적 반전을 보여주고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구조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했기 때문에 매수 방향에 대한 플랜을 좀 더 편하게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격에 대한 기준점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트레이딩 플랜을 설정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차트에 대한 한 주 계획을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플에 대한 차트를 볼까요? 네, XRP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간 차트에서 가격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고요. 일간 차트에서도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죠. 네, 박스권에 대한 하단에서는 항상 매수에 대한 플랜이 유리하게 작동이 됩니다. 박스권 상단에서는 항상 매수 포지션에 대한 청산 또는 상승 돌파했을 때 더 많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자, 가격에 대한 구조는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구조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고 최근 직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했지만 시장에서는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며 시가보다 높은 매수세에 대한 캔들을 형성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풀백을 깊게 형성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나왔지만 최근 돌파했던 구조가 저항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리플 달러는 어쨌든 박스권에 대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는 항상 목표가가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낮은 타임 프레임의 차트를 보면 4시간 차트를 봤을 때 가격은 구조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크립토 종목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동일한 차트의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차트에서 매수세에 대한 플랜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위치는 당연히 4시간 차트에 대한 고점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시장에 대한 풀백에서 수렴이 진행되면 어떤 흐름이 발생하죠?
더 많은 매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볼 수 있겠죠. 이전에 대한 저항선이 돌파된 저항선이 수렴을 통해서 상승 돌파 후 수렴을 통해서 가격에 대한 수렴을 통해서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우리는 좀 더 강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다. 일단 이런 시나리오를 첫 번째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격이 구조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전에 대한 구조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했을 때 우리한테 더 나은 매수에 대한 플랜을 제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낮아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수 가이드를 따르거나 또는 오버라이드에 대한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먼저 1 시간 차트를 봅시다. 네. 1 시간 차트에서 현재 리플은 다른 차트와는 다르게 내부적인 구조에 대한 고점을 돌파한 상태예요. 그리고 직전에 대한 저점과는 이격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에 대한 이점을 가져갔을 때 만일에 시장에 대한 풀백이 발생하거나 디스카운트에 대한 레벨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이 현재 다른 코인에 비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 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에 대한 구조에 대한 가격 돌파가 이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리플에 대한 차트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하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풀백이 강하게 진행됐다. 이때 이전 저점보다 낮은 저점 또는 디스카운트 영역보다 낮은 위치에서 가격이 머물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수 가이드를 통해서 가격에 대한 구조적 반전이 형성된 이후에 매수에 대한 플랜을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가격이 만약에 디스카운트 레벨까지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선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매우 심플하죠. 네, 시장에 대한 구조가 만일에 식별 가능한 수렴에 대한 패턴이 형성이 되었을 때 수렴에 대한 저항을 돌파하면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수렴에 대한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했죠? 네. 상승 플래그, 플래그 패턴이 있고 상승 플랫 패턴도 존재하죠. 수평적 플랫 패턴이 있고 그다음에 트라이앵글 패턴도 있어요. 최근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보면은 이런 패턴들이 플래그, 이 패턴이 플랫 형태입니다. 이 패턴을 현재 위치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도 가격이 만일에 내리는데 우리가 앞서서 봤던 패턴들이 형성이 되고 그 과정에서 저항선이 돌파됐을 때 매수 플랜에 대한 계획을 따라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기 거래에 대한 계획을 준비를 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차트를 기반으로 이렇게 돌파나 풀백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네, 실질적인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정보를 통해 더욱 자신감 있게 한 주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자, 팔콘 트레이딩은 여러분과 함께하며 더 나은 트레이딩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인사이트를 담은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트레이딩에 행운과 성과가 가득하길 바라며 곧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